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김성입니다. 어제장 웃으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양시장 1% 안팎으로 오르면서 코스피가 3,170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 코스닥은 1,010선에 안착했습니다. 천스닥 시대를 연 이후에 1,000포인트에는 안착을 한 모습인데요. 이제는 2,000포인트가 굳건한 지지선으로 자리 잡아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또 코스피 시장 다시 들어온 외국인의 수급도 눈에 띄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이 백신 이슈에 이 다우지수만 소폭의 하락을 하고 S&P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강한 시장 안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신승욱의 작전 키워드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지형 변화입니다. 백악관의 반도체 공급망 회의 이후에 예상되는 글로벌 반도체 지형 변화 함께 살펴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이번 주 통신 업종 리포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LG U+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석의 고수익 포트 시간에는요. 테슬라 관련주 전망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작전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함께 세워보는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웅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지형 변화라고 꼽아오셨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열고 공격적인 투자를 강조했죠.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인텔은 자동차 반도체 생산에 나서겠다라고 밝혔고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이제 향후 미국 내 이 투자에 대해서 고심이 좀 깊어지는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에 약간은 사이에 낀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가운데 투자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백악관 반도체 CEO들에 대해서 19개 회사들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로 인텔, 마이크론, 삼성전자 등 해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이든이 어떤 이야기에 방점을 찍었는가? 결국은 바이든 반도체 투자를 촉구하고 나섰다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는 인프라라고 이야기했고 인프라 그 자체는 그 속내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 미국에서 4.2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뒤에는 고용 확대라는 일자리 확대라는 속내가 숨어 있다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는 인프라고 인프라는 곧 일자리. 이 일자리를 통해서 결국 소비 확대를 추구해 나가겠다라는 상당히 야심찬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반도체 회의 이와 관련된 세 가지 핵심 내용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앞서서 김성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바로 반도체에 대한 패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중국.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 반도체 소비재와 반도체 원료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용하는 나라 그리고 반도체 원료를 생산하는 나라. 여기서 두 국가가 G2, 양국, 글로벌 패권 정책에 나선 그 국가들이 서로 간에 그들의 연합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기에 미국이 좀 먼저 선수를 지금 치고 나갔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소비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고요. 반면에 히토류를 비롯한 반도체 원료 생산에도 세계 제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서로 간 다른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 결국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글로벌 밸류 체인 GVC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결국 이 부분은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미국의 중국 지역 투자자, 중국 지역에 대한 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 체인,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 향후 혹여나 양분될 가능성도 우리는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마지막,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글로벌 화상회의를 소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를 직접 주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결국은 반도체 수요가 향후 폭증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첨부해 서 있는 것은 역시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라 하면 내구 소비재의 결정판입니다. 핵심재입니다. 내구 소비재, 가전과 자동차를 가장 핵심적인 소비재로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차량, 자동차가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거꾸로 반도체 생산 면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대체 생산을 하기에는 투자 기간을 또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러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반도체의 생산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대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수요, 그리고 반도체의 어떠한 그 쏠림,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반도체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지금 당장에라도 어찌 보면 반도체 수요는 급증할 가능성이 바로 목전에 처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려봅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생산이 확대가 돼야 될 것이고, 공급과 수요에 따른 가격 맞춤 원칙에 따라서 반도체 제품의 가격 상승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저께 밤 이제 진행을 했었던 반도체 기업들, CU 참석했던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의 눈치 보기 양상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삼성전자 샌드위치 상황에 처해진 상황, 여기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양수 겹장을 어떻게 향후 전략을 처해 나갈지, 이 부분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국의 소비 활성화가, 그리고 바이든이 직접 그 반도체 화상회의를 소집을 하고 주관했다라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물이 무엇일까? 이 목표물을 놓고 우리는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인데요. 미국 행정부 경기 개선의 중심점으로 세 가지를 보고 있다. 결국은 고용이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소비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재원 마련이라는, 세수 확대라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세 마리 토끼 잡기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고용 확대를 통한 소비 개선을 추구하고 있고, 최근 실업률의 개선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경제 지표는 고용이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그 고용은 왜 하느냐? 소비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소비의 중심축은 무엇일까? 내구 소비재다. 내구 소비재. IT와 가전과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에 재원 마련이라는 4.2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쉽다. 왜냐하면 온쇼어, 그 나라로, 자국으로, 미국으로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유인함으로써 결국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하게 된다라면 고용도 확대되고 기업들에 받는 세금도 확대되면서 세수 확대가 그만큼 용이해진다. 결국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집행, 이에 따른 실물로의 영향 경로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인프라 확대는 고용 확대로 이어지게 되고, 고용 확대는 곧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소득의 증가는 소비 확대로 나타나게 된다. 소비 확대는 곧 내구 소비재, 가장 중심점인 IT 가전과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자국 내 기업의 유인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는 고용을 확대하게 될 것이고, 그 고용 확대는 바로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소비 확대로 이어지게 되고, 또 한 가지, 세수 확대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소비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시기적인 시차에 대한 차별화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확대라는 부분, 경기 민간재와 IT 소재, IT 장비. 하지만 중장기로 생각을 해본다면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소비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내구 소비재와 소비와 바로 연관이 되어지는 유통과 운송, 그리고 미국 소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소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각국 주요국 정부들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정책, 그리고 경제 활성화, 경기 부양책들, 결국은 중간 경로인 고용을 확대시키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소비의 증가를 목적물로 삼고 있다. 소비의 핵심은 내구 소비재다. 내구 소비재의 핵심 이슈는 결국은 IT와 가전, 그리고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 좀 주식 시장에 있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조정 양상, 그렇게 크게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코스피, 박스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어쨌든 궁극적으로 주식 시장이 가는 방향성, 그리고 핵심 화두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이 부분은 소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소비의 중심축에는 IT 가전과 전기 자동차,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염두하시고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지형 변화와 관련한 투자 작전을 함께 세워봤고요. 자, 오늘 시장 대응 작전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 소비자 지표가, 소비 물가 지표가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에 크게 반응하는 수준은 아니었고, 오히려 경기 회복의 신호로 좀 해석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이런 가운데 또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 이 권고 중단 이슈로 다우지수만 소폭의 조정을 받고 S&P는 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보셔야죠. 다우지수, 미국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미국 시장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우지수는 0.2%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 그 중에서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1%가 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어찌 보면 국채금리의 움직임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금리 이슈, 물론 1.67%까지 올라갔다가 1.62%대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시장 내에서는 이미 금리의 변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 부분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소비자 물가 0.6%의 상승, 전월 대비입니다. 전망치 0.5% 상승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
12개월 누적을 봤더니 2.6%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다. 여기서 제품과 서비스 소비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보게 되고요. 백신 보급에 따라서 물론 존슨앤존슨의 백신 보급이 다소 좀 노이즈를 좀 겪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큰 그림에서 본다면 경기 회복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크게 뒤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점. 다우지수가 하락한 가장 큰 배경은 존슨앤존슨에 대한 백신 노이즈, 이에 따른 그 항공사랄지 아니면 항공사 은행이랄지 이런 대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고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고 나스닥 지수가 1%가 넘게 상승한 이유는 국채 금리가 안정화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난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재평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다수 이제 내구 소비재랄지 서비스 소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과 S&P 500의 상대적인 상승률이 돋보이는 그런 하루였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존슨앤존슨 백신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사용 중단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의 속도, 백신 접종의 진행과 관련해서 크게 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어제 존슨앤존슨의 주가가 폭락을 하지 않고 1.34% 하락하는 데 그쳤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지 않겠는가. 백신 보급이라는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모더나의 주가는 7.4%를 상승하고 화이자의 주가는 0.5%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만약에 존슨앤존슨의 백신이 정말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나타났다라면 존슨앤존슨의 주가가 1.3% 빠지는데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모더나와 화이자의 주가는 조금 더 반사 이익을 누리는 수준에서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고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 자체가 이번 2분기 10%를 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크게 확산이 되고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10% 이상을 만들어낸다. 그럼 핵심점에는 중심점에는 어떤 것이 결국은 소비가 자리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소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최근에 시장 이슈가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1분기 실적 발표라는 부분이 시장 핵심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그 핵심 축에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 1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우리는 저 부분을 생각을 해야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시장 내 그림이 그려지게 될까? 그에 대한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시장 내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정부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마찬가지. 결국은 고용을 통한 소비의 회복, 소비의 증가다. 그러면 경기 개선에 대한 수혜주, 친환경과 원자재 내구 소비재가 있을 수 있고요. 디지털 인프라, 반도체와 5G, 전기 자동차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비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경로를 따져봐야 됩니다. 소비 회복이 나타나는 경로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는 결국 유통과 해운업과 서비스 소비를 절대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 지금 핵심 이슈들을 모아놓고 공통적인 부분을 꼽아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본다라면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정부 정책들이 대다수 고용 확대를 통한 소비 개선을 추구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실적 중심의 차별화와 소비 개선을 중심 축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유효한 그 핵심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겠느냐, 자연스럽게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국면이다. 그러면 그 과도기 국면에서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인프라, 그리고 우리나라 그린 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결국은 유사한 개념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친환경과 원자재, 그리고 이를 운송하는 해운, 더 나아가선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야 되고요. 경제의 조기 정상화. 이번 여름이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미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시장 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일주일 혹여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의 2배 증가, 소위 말하는 더블링에 대한 우려가 실질적으로 시장 내 팽배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쉽게 코로나의 확산을 쉽게 극복할 것이라고는 여겨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림, 경제의 조기 정상화 그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눌려져 있는 업종, 가장 눌려져 있는 소비를 확대한다라고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에 어떤 소비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결국 지금 가장 억눌린 부분이 서비스 소비 부분입니다. 서비스 소비 확대에 대한 관심. 결국은 도소매나 항공이나 여행 여전히 눌려있다. 여전히 눌려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주가 차원에서는 아직은 좀 먼 이야기는 일 수 있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미리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편안하고 저렴한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겐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비 확대라는 그림에서 경기 개선의 경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경기 개선 경로라는 부분은 이 중간목,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미리 지키고 있는 부분이 돼요. 매수해 놓고 지키고 기다렸다가 이제 매도하는, 탈실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경기 민감 소재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철강이나 화학이나. 철강업종 포스코 사상 최고치의 이익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그림. 화학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정유 같은 경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 보이는, 흑자 전환 모멘텀을 누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된다. 어제도 국제 유가 1.3%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국제 유가의 상승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배경에는 경기 개선이라는 부분이 가장 밑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꼭 확인해 두시고요. 디지털 인프라 역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 역시 관심 영역군에 있으셔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구 소비재. 이 내구 소비재 때문에 주요국 행정부, 정부들이 고용 확대를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결과물은 결국은 내구 소비재의 소비 확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 내구 소비재 중심 축에는 가전과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투자 대응 작전까지 같이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리앤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리포트들 하나씩 자세하게 파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어떤 건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LG U+이고요. 외인 수급과 안정적 실적은 곧 주가 상승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 들고 오셨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 화상으로 또 SK텔레콤 리포트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실적 개선 또 자회사 재평가 이런 측면에서 조정을 받으면 좀 주목을 해보자 했는데 어제 6%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수요일 이 시간에는 지금 구간에서도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소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주시죠. 네, SK텔레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SK텔레콤에 대한 작전 리포트 방송을 보시고서 30만 원에 안착해야 되는데 왜 되돌림이 나오면 사라고 26만 원이 오면 안 되지 않냐는 댓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꼭 말씀드렸던 부분은 보유자분들의 관점과 그리고 미보유자분들의 관점을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폴디드 줌 카메라, 애플,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현대차 등등의 너무 이슈들에 따라가는 그런 고점 매수가 저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보유자분들의 관점 영역에서는 분사 이후에 사업회사와 투자회사, 중간 지주회사를 만드는 방법 중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인데요. 거기에서 분사 이후에 합산 시총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처럼 조금 슈팅이 나오더라도 일부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미보유자분들 신규 접근을 언제 해야 할 때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되돌림이 꼭 나와야 접근을 하시자. 26만 원이 너무 과하다 싶으시면 적어도 28만 원 언저리를 좀 보시면서 되돌림이 나왔을 때 신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구분해서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리포트는 어제 막 발간된 메리츠증권에서 발간된 LG U+입니다. 화요일 섹터 안에서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수요일은 제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래도 접근 가능한 기업들 이 섹터 안에서 어떤 기업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신주 상승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주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바닥을 찍고 막 성장을 해가는 그러한 통신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도에는 주가 수익률이 4.3% 하락했습니다. 손실 구간이었지만 21년도에는 17%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상승률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섹터이고요.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도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인 지분율을 따지고 보면 5년 내 가장 낮은 그런 수준으로 통신 3사, SK텔레콤, KT, LG U+ 모두 다 그런 구간인데요. 앞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통신 섹터 여전히 유망한 부분이다라는 부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입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급격하지는 않더라도 차례차례 완만한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업들마다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가 5G 보급률 1위, 그리고 LG U+가 5G 보급률 2위 정도로 총 휴대폰 이동통신 가입자 중 KT가 1위, LG U+가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가입자 순증 규모가 19년도에 52만 명, 20년도에 60만 명, 21년도에 88만 명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배경은 신규 가입을 하거나 기기 변경을 할 때에 기존에 쓰던 요금제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1월 같은 경우에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5G 요금제 가입자 증가도 이루어지고 있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B2B 관련된 매출입니다.
통신 3사 B2B 매출액 합산이 2012년도에는 전체 매출의 7%, 8%가 채 되지 않았는데 20년도 말 기준으로는 10%에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기업들의 무선 통신 그리고 재택근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신사들의 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외인 수급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외인 수급 통신 서비스 분야는 굉장히 낮은 구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4% 이상의 외인 수급이었는데요. 21년도를 오면서 통신 순 매수로 돌아섰고요. 5% 이상의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점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외인 수급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통신 섹터는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상승에 대한 배경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상승의 배경들 하나하나가 LGU+의 일부 들어맞고 있고 합격점을 줄 만하다라고 해서 오늘 수요일 LGU+ 기업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1분기 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5G 가입자 시장 아웃퍼폼 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3조 4천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4% 상승한 2,295억 원이 전망되고 있는데 1분기 실적부터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에 어떤 기업들부터 체크해보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적어도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숫자상 턴어라운드가 되고 흑자가 전환이 유력한 기업들 먼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턴어라운드, 올해 안에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은 차곡차곡 적게 하방에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 것입니다. LGU+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매수할 판단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장 컨센서스 2,360억 원 정도에 부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스마트 홈 IoT,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이 통신업종 섹터를 볼 때에 집중을 해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의 성장률이 통신 3사 중 모두가 강하고 그 중에서도 가격적 전략이 좋은 MVNO, 알뜰폰 시장이 이 스마트홈, 홈 IoT, 사물 인터넷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는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는데 LGU+ 같은 경우에도 LG 헬로비전으로부터 출발하는 실적 메리트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선사업부 이익률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21년도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요. 14조 500억 원을 넘어가는 매출액으로 전년 대비 4%, 거의 5%에 육박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12%가 넘어가는 이제 9,900억 원, 일각에서는 1조 원 영업이익 시대에 연다라는 리포트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9,900억 원 정도, 그리고 그래도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률은 12%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연초부터 잘 모아서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포텐이 터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올해 전체적인 수익률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매집해 나가기 직전인 지금쯤이 오히려 접근하기 좋겠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선사업부 영업이익률 2019년도 5.6%였습니다. 20년도 7%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스마트폰 보급 비중 중에 5G 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27.7%가량 된다고 합니다. KT가 29%인데요. LG가 그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선 사업 부문의 이익률 개선은 이러한 5G 보급 비율 증가에 따라서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5년 만에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흑자를 전환했고
그리고 지금 5G 보급률도 업계 2위를 달리고 있어서 이 흑자 전환 이후에 주가 또는 영업이익률 매출액 상승세는 꾸준할 것이다.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4분기에 주파수 관련해서 무형자산 손상 차익이 반영돼서 일부 20년도 순이익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20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았다 하더라도 일회성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21년도의 상승과 모멘텀은 조금 더 높게 점쳐도 될 것 같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년도 주당 배당금이 450원으로 20년도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에 굳이 상향 조정을 했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주당 배당금을 20년도에도 45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18년도에 주당 배당금이 400원, 19년도에도 400원, 20년도에 45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올해 역사적으로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윤이 늘고 있는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당 배당금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0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이 지난 후년 22년도에는 500원까지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 대비 배당 매력도도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선 통신 부문에 있어서의 무난한 성장성, 그리고 IPTV 등 스마트 홈 부문에서도 뚜렷한 성장성이 LG 헬로비전 연결 이익에서부터 잡히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주고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LGU 플러스 차트인데요.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든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 업종 리포트 통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SK텔레콤도 어제 좋은 흐름이었고요. LGU 플러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고개를 들어서 조금 비싼 것 아닌가? 60일선에서 되돌림이 나오면 다시 사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라고 저의 방송을 즐겨보시는 분들 전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상 바닥 구간을 그리고 최근의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고요. 이 빨간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얼추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선이 나오냐면 이 바닥 구간을 거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 바닥이 맞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장기적인 2004년도부터 지난해 20년도 그리고 어제까지 차트를 열어놓고 본다 하더라도 현 구간은 차트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봤을 때 3년치를 놓고 보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초록 색깔 라인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낮고 1년을 열어놓고 보아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3개월 차트를 놓고 본다 하면 올해 3월 4일을 저점으로 외국인 수입, 외국인 수급, 그리고 보유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다가 최근 4월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4월 들어서 수급을 본다라고 한다면 4월 6일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2조 1천억 원 가량의 순매수 금액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2억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수량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뚜렷하게 순매수세가 유력하다라고 보셨을 때에 최근 수급 그리고 차트상 바닥 구간을 봤을 때 이제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또한 외국인 수급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도 보듯이 차트상 바닥 구간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 중에는 후발주자이지만 앞으로 5G 보급률에 있어서는 1위를 따라가고 있다. 30%의 보급률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LG 헬로비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MVNO, 알뜰폰, 그리고 IPTV 스마트 홈 분야에서도 연결 이익이 충분히 잡히고 있다. 그래서 현 주가 수준에 있어서는 굉장히
접근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함께 본 리포트들 그리고 클립 영상 함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이번 주에는 통신업종 함께 논의해 보셔도 좋겠고요. 오늘은 LG U+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현 구간 매력도 높다라고 결론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좀 숫자가 계속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잠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 수급 2,100억 원으로 좀 확인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LG U+ 리포트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5G 보급률 업계 2위를 점하고 있고 또 가입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같이 짚어드렸고요. 또 실적 개선도 보입니다. 오늘도 또 관련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것이 확인이 되는데 물론 자세한 내용은 들여다봐야겠지만 올해 영업이익 말씀하셨던 대로 1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라는 리포트도 또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바닥에서 올라가는 구간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드렸고요. 외국인 수급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유 비중은 조금 낮은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 급격하게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라는 점 같이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고수익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단기 포트, 장기 포트 이렇게 잘 나눠서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종목들 하나하나 포트 채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샘플러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포트 확인하기 전에 오늘 저희 고수익 포트 어떻게 운영되는지 먼저 같이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김성의 고수익 포트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신이 단기 투자형인지 장기 투자형인지 투자 성향부터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내가 수익으로 빠른 수익을 추구한다면 고수익 단기 포트 활용해 보시고요.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수익 장기 포트 같이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고수익을 향한 이주현 전문위원의 작전,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종목별 목표 수익률 같이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단기 포트입니다. 4월 5일 편입했던 보성 파워텍 목표가를 달성하고 수익률 15%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장기 포트입니다. 네, 4월 7일에 편입했던 성장 기업지주 지금 2.5%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IS동서 4월 12일 편입했습니다. 2.76% 달성하면서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5.27% 달성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장단기 포트 함께 다 점검을 해봤는데 모든 종목들 지금 수익률 잘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장기 포트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셨던 IS동서가 지금 3%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대로 쭉쭉 조금씩 점차 잘 가줄 것 같은데 아직도 매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리뷰와 함께 앞으로의 전략도 같이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 언제 매수를 하는 게 이제 좋을지 좀 고민이실 텐데, 일단 먼저 IS동서부터 오늘 말씀드리고, 성장기업 지주도 살짝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IS동서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뭐 한 2-3배 정도의 그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중장기 포트라는 부분이 안정성을 좀 중요시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업 가치 부분에 중점을 둔 부분이고요. 성장성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일자 리포트가 하나 나왔던데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적인 부분들도 있고, 시간이 이제 아침 시간에 짧다 보니까 이야기를 다 못 드리는 부분들도 그런 리포트들에 잘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섹터들 굉장히 강한 흐름 속에서 울산이라든지 이제 대구 쪽, 그러니까 이제 경남 쪽이 되겠죠. 그쪽에서의 이제 그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하반기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실적이 가시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완전 저평가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2021년이죠. 영업이익 한 3천억 그리고 앞으로 4천억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본다고 하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사이드로 한 30% 이상의 상승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이 나올 때 음봉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막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사실 필요가 전혀 없는 내려올 때 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IS 동서 같은 게 이제 손절가 잡아놓은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 음봉으로 좀 눌릴 가능성, 아침부터 갭 띄워서 시세를 강하게 내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 지금 음봉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N자 상승으로 이렇게 상승폭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도달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한 시점에서의 눌림이 한 차례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번 눌림을 잘 활용하셔서 저점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상승 트렌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 상단 부분에서 어제 윗꼬리가 조금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시 이 트렌드 하단에서의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급등이 막 나오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은 종목이고요. 시총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N자 상승 계속 그려가면서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저점 매수를 노려보시고요. 뭐 혹시나 만약 매수가 안 됐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 계속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해보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성장기업 지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2,500원 가격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쪽에 보시면 2018년도라든지 이런 구간에 굉장히 좀 저항이 강한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 시원시원하게 쭉쭉 뽑아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 이제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조정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한 21선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한 2,400원 정도까지도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할로 천천히 중장기 종목은 내릴 때마다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을 다시 말씀드리겠고 뭐 중장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단기 종목을 공략할 때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매수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이라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겠죠. 단기도 마찬가지고요. 중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이 지금 성장기업 지주도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하단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 하단까지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그 건설 섹터 쪽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급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중장기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모아두시게 되면 결국 큰 수익으로 이렇게 보답해 주는 게 기업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투자를 조금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저점 매수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중장기 포트의 성장기업 지주 그리고 IS 동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중장기 포트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급등은 없더라도 이렇게 아주 뜨겁지 않더라도 조금은 미지근하게 가는 종목들이 사실상 더 투자하기 마음이 편하실 텐데요. 좀 물려줄 때 이거를 매수 기회로 삼아서 잘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들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테슬라 관련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간밤에 또 테슬라가 8%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사실 이 비트코인 시세와 좀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테슬라 주가도 간밤에 좀 급등하는 모양새인데 자, 우리 시장에서는 또 전기차 관련주들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어저께 이제 그저께 한 3% 정도 오르더니 어저께 한 8% 정도가 올랐는데 뭔가 그 테슬라에 있어서 어떤 그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코인베이스가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8억 달러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상 최대치의 그 이제 첫 거래소 상장이기도 하고 이제 사상 최대치의 이제 거래소 상장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코인 시장 역시 지금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그런 기대감에 굉장히 큰 폭으로 신고가 갱신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전기 자동차 섹터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좋아지느냐 한다면 아직은 확실히 이 부분이 때문에 좋아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기차 관련주들 지금 GMB 코리아라든지 EM 코리아라든지 전기차 관련 섹터들 보게 되면 테슬라 주가와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번에 테슬라 상승 흐름으로 돌려준다면 전기차 섹터들도 다 같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에 지금 제약 바이오들처럼 조정기도 충분히 거쳤고 기간 조정도 거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저점 매수로 전기차들을 모아두신다면 그것도 중장기 관점으로는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 주가와 관련한 전기차 섹터 좀 흐름까지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도 투자 작전 든든하게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작전 가지고 실전 투자로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